일본은 직장에서 쥐꼬리 많은 월급 받고 세금 내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겐 가혹하고 오히려 연금 받고 부를 축적해두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서민들이 지원금 때문에 화가 난 이유인데 예. 일본에서 지금 엄청나게 매일매일 그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돈 뿌린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면은 이게 그렇게 잡음이 안 나오는데 왜냐면 세금 갖고 잔치하는 거니까. 근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이래가지고 약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돈을 준다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코로나가 되어가지고 소득도 줄어들고 돈이 없다, 살기 힘들다라는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예, 당장에 박간의 방송만 하더라도 일본 뭐 절약이라든지 서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서민들 구제 차원에서 이번에 일본 정부가 돈을 뿌리겠다. 좀 빈곤한 사람들에게 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화가 난 거는 서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서민들에게 돈을 뿌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서민들은 돈을 못 받아요. 미디어도 이걸 압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여론으로 지금 뉴스가 막 나오고 일본에서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본 정부가 돈을 쓰길래 그리고 왜 지금 이 타임인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FNN 후지 뉴스네요. 일본 정부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5만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한 50만원 정도 되겠네요 를 돈을 뿌리겠다. 최근에 이제 일본 엔 저잖아요. 수입 물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생활 물가도. 돈 없는 사람들은 물건 사기도 힘들다며 생활비 지원 차원에서 한 50만원 정도씩 뿌려줄게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조건이죠. 뭐? 주민세 비과세 세대입니다. 일본에서는 자주 나오는 그 말이네요. 그렇죠. 일본에서 이제 뭐 돈 뿌릴 때 항상 기준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민세 비과세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TBS 뉴스입니다. 물가 고 대책 현금 5만엔 급부 이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대상이 약 1600만 가구 1600만 세대 엄청나게 많이죠. 주민세를 안 내는 세대가 일본에 1600만 세대나 있단 말이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일본의 총 세대가 여러분 이게 일본 후생노동성 2011년 국민생활기초조사 내용입니다. 일본은 지금 총 약 5100만 세대가 정도가 이제 일본에 있습니다. 5100만. 그런데 1600만 세대에 뿌린다잖아요. 거의 한 30% 돈을 뿌린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있어? 그 정도로 많이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은 주민세를 안 내는 게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주민세를 안 내는 사람이야?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 나라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조금 놀랐네요. 그렇죠. 당장 여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자막이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정부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다.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냐? 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겁니다. 호. 무슨 말이냐면은 세금을 열심히 내고 즉 주민세를 열심히 내고 회사에 다니는 나는 이번에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는 부자인가? 아니죠 여러분. 왜? 주민세를 내는 소득 기준이 일본에 어느 정도냐면은 연간 소득액이 35만엔 이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소득 350만원 이하. 그리고 장애인, 미성년, 과부, 어느 하나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연 125만엔 이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민세 면제가 된다. 그러면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 많네. 돈 별로 못 벌고. 그지?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밑에 나오죠. 한편 65세 이상의 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155만엔 이하로 주민세 비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연수입 211만엔 이하로 비과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일본에서 연금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이 주민세를 안 내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대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어떻게 됩니까? 1600만 가구라는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가 상승으로 힘든 서민을 위해서 돈을 뿌린다고 했는데 딱 열어보면은 그렇죠 여러분.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뿌린다는 정책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우리는 모아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주민세가 과세가 돼요. 그럼 나는 돈을 못 받는데 예를 들어서 젊을 때 돈을 많이 벌고 나이 들어서 퇴직금 많이 받고 은행에 돈을 많이 저금을 해두고 그 다음에 연금 받은 걸로 살아도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그런 분들은 비과세네요. 그런 분들은 아이고 물가 올라서 힘드시죠? 일본 정부가 일률적으로 5만 엔씩 우리한테 50만 원씩 뿌리겠습니다라면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이번 정책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 서민들이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당장 여기에 대해서 바카이 방송에서도 이거 흰 색깔이 저축이고 보라색이 일본의 부채거든요. 40세 미만, 40세, 49세 여기는 일본 사람들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집, 론, 예. 주택담보대출 갚아야 되니까 일해서. 그런데 50세, 59세, 60세 이상부터는 부채보다 저축 금액이 더 올라가죠. 왜? 집 샀고 주택론 끝났고 퇴직금 나왔고 그러면은 노후 대비해서 저축해 두고 연금만 먹고 살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고령층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바카이 방송에서도 이 고령층들이 돈을 저축만 해두고 굴리질 않으니까 일본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일본의 미래는 일본의 노인들이 쥐고 있다 라는 말 한 적이 있죠. 바로 그겁니다. 노인들이 미래를 쥐고 있는데 이번 정책에 있어서 노인들이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라면 일본에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번에 또 갑자기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돈 뿌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지금 할까? 진짜로 고물가 대책이라서 돈을 뿌릴까?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이 사람의 지지율입니다. 호. 일본 내각 지지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총리 지지율을 얘기할 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어로 번역.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네요. 내각 지지가 과거 최저로 들어섰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파란색이 지지한다. 빨간색이 지지하지 않는다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7월 달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죠. 호, 7월 달부터. 그래서 9월 달에는 역전이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를 지지한다 41%, 지지하지 않는다 47%예요. 왜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을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일본의 시사통신입니다. 기시다 총리 여론 지지에 초조하다. 국장, 그 다음에 통일교 문제입니다. 둘 다 누구 관련? 예, 아베 전 총리 관련. 아베 전 총리를 국장으로 치릅니다. 예, 국가가 치르는 장례식 있잖아요. 그 비용이 총 16억 6천만 엔 정도의 계산이 나온다. 우리나라 돈 약 160억 정도를 써가지고 아베 전 총리 국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예, 처음에는 불쌍하다 아베짱 맞아. 불쌍하다 이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뭡니까? 한국어로 번역. 이 아베 씨와 통일교와의 이런 뭔가 유착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뒤를 봐준 거 아니야? 부터 이래가지고 당장에 자민당 의원 내에서도 이런 통일 관련 사람들이 많이 있네?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맨날 첫날 이거 관련 뉴스가 엄청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걸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일본 지금 엔저 고물가야. 그런데 세금 써가지고 국가가 장례식을 열어야 돼? 이걸 총리가 정했거든요. 아까 기시다 총리가. 그런데 이걸 중지를 하나 중지를 하지 않아 정해놨어요.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부분 사람만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가보면 점점 거의 뭐 반 이상 그렇죠. 분들이 지금 반대 의견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요. 거기다가 또 아까 나오잖아요. 아베 씨와의 구 통일교의 관계 조사하지 않고 기시다 총리 확인의 한계가 있다. 이것도 크리티컬 히트입니다. 덮는단 말이야. 국장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일본 사람들이 궁금한 게 아베 전 총리가 진짜로 뭔가 관계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피살을 당했냐 궁금하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하려면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확인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조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국회에서 답을 했단 말이에요. 기시다 총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나오죠. 예, 내각 지지율이 7월 달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7월 달에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이 있었죠. 그때부터 추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타개책이 필요합니다. 자민당을 지지를 하고 있는 콘크리트라든지 유권자에 대해 가지고 뭔가 달콤한 걸 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추미커가 처음에 얘기했죠. 뭐 일본에서 뭐만 나오면 맨날 첫날 뭐만 나오면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서 돈을 뿌린다고. 고연령층들도 많이 계시니까 유권자가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뿌려야 되는데 너무 티나잖아요. 자기 지지 기반에게 돈 준다면. 물가가 어려우니까 서민들 물가 대책으로 세금도 못 내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 줄게요 라고 일본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일본 서민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블랙 기업에서 그렇죠. 많지 않은 월급 연봉으로 그렇죠. 일하는 분들, 가난하게 사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지원 안 가니까. 당장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일본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2020년에 일본 사람들에 대한 급여 통계를 전년 대비가 좀 알기 쉽게 표 하나로 해둔 겁니다. 일본은 여러분 전체에 일하는 셀러리맨이 5,255만 명 있어요. 그 중에 정규직이 3,486만 명, 비정규직이 1,215만 명 있어요.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입니다. 175만 엔. 이 175만 엔 받더라도 여러분 주민세 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나요? 못 받아요. 누가 받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축을 쌓아둔 노인들, 연금 받고 있는 노인들이 이번에 돈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죠. 일본의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납니다. 일본 사람들 예전만큼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서민 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서민 위하는 척 하면서 돈 뿌린다고 하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도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런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뭐 일본에서 바뀌나요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일본의 인구 그래프죠. 이게 연령대거든요. 60세 이상 연령대가 이만큼 많아요. 아까 말하지만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만 잡아두면은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거든요. 예. 거기다가 50대 이 사람들은 지금 한창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솔직히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30대, 20대 이런 친구들 더 어렵겠죠. 일본에서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불만이 있다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표를 받고 하는 국회의원, 정치가 일본에서 해보세요. 이 친구들이 불만 얘기하는 것보다 이 위에 분들이 기분 좋은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CR도 안 먹힙니다. 거기다가 또 뭐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똑같은 이거는 이제 TV 아사히가 조사한 정당 지지율입니다. 한국어로 번역 제일 위에 있는 자민당 44%. 그래프를 보면 압도적인 차이가 있죠. 정당. 예, 이 밑에 있는 야당, 제일 큰 야당 입헌민주당 8.3%.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는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근데 자민당이 마음에 안 들진 않아요. 기승전 자민당이거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왜 저런 식으로 하는지 알겠죠. 자민당이 정권을 잃는다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데 현재 일본에서. 다만 그 자민당 안에 있는 이 기시다 총리 입지가 바뀔 수는 있는 겁니다. 즉 뭐다? 기시다 총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민당 내에서. 그런 의미로 기시다 총리는 어떻게든 자민당 내에 본인의 입지를 어떻게 좀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지지율을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게 확실히 나오는 겁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기시다-chan 내려 그런 분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시다 총리는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총리를 해야 돼요. 왜? 이 기시다 총리의 제일 큰 수건, 내년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본인의 고향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국가를 모시고 하고 싶다라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얘기해가지고 내년에 한단 말이야. 근데 2023년까지 기시다 총리가 총리 자리에 있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 찍으면은 자민당 내에서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당내 지지율이 굳건하다 하더라도 총리 재미가 없는데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리자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기시다 총리가 상당히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씁쓸합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일본 서민들 관련 주제로 제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당장에 뭐 서민들은 아침밥을 뭘 먹니? 서민들은 절약을 어떻게 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싼 아침밥을 먹고 왜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절약을 하고 통장 잔고를 신경 쓰고 할 수밖에 없는지 조금 이해 가십니까? 일본은 열심히 일하고 본인 직장에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세금 내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겐 가혹하고 오히려 연금 받고 아니면은 부를 축적해두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좀 관대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불만이 크게 안 나왔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좀 소리를 내는 미디어를 주도로 해가지고 이상하지 않냐라고 소리를 내기는 내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통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일본 정부가 물리거나 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래도 기승전 자민당인데 기시다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다른 자민당 내 정치가가 총리가 되면 될 뿐인데 이기 때문에 이런 어찌 보면 좀 말장난이죠. 주민세 비과세 세대 뭐 물가가 물가가 올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세대에게 돈 뿌린다는 이런 이상한 말. 좀 뭔가 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지금 큰 이슈입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 가지 않고, 예. 기존에 어찌 보면 정치가들의 자기들의 그 있잖아요. 표? 지지율?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이러면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 준다고 티는 티대로 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지 기반은 돈독하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세금이 쓰여진 이런 상황이 상당히 좀 많이 씁쓸한 거죠. 일본에서. 예. 그러니까 오늘 얘기 들어보면은 일본 서민들이 지원금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지원금을 일본 정부가 준다는데 왜 서민들이 화를 내는지 아시겠죠. 예.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준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돈을 갖고 있던 연금 세대들을 위한 지원금,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을 준다는 거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진짜로 힘들게 일하는 비정규직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화가 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나요?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